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수능 일주일 전 특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수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수업은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자세히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제가 70점까지는 보장하겠습니다. 70점 써줄게. 70점 보장. 70점 보장할게요. 여러분 70점이 어디예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막 수학 막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막 30점도 있고 그쵸? 40점도 있는데 70점은 보장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꿀이에요, 그쵸? 근데 좀 수학을 아무리 했어도 잘 안 나오는 막 60이 넘기 어려운 막 70점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친구들 있죠. 완전 꿀, 완전 마누카 꿀 같은 강의 할게요. 꿀. 알았죠? 마누카 꿀 같은 그런 진짜 좋은 강의 해줄게요, 여러분들. 이것도 사실 앞에 국어를 강의한 것처럼 고민 좀 했어요. 이거 너무 아까워서. 왜냐면은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영업 기밀을 알려줄 순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유 알려주자 해가지고 이제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짜 제발 꼭 따라해서 진짜 70점까지는 우리 맞아봅시다. 70점이 어디요, 진짜. 70점이면은 거의 3등급까지도 갈 수 있는 점수란 말이에요. 원점수 70이니까.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자 해야 될 게 있어요. 해야 될 게. 그게 뭐냐면 2점과 3점을 극복해야 돼요. 이거 먼저 하고 오세요. 이거 먼저. 그러면 도대체 2, 3점을 어떻게 극복하냐고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거 쉬워요, 굉장히. 지금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계속 교육 과정이 개편되면서 뭐 어떤 단원이 빠지고 또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근데 2018, 2019, 올해 9월, 6월까지 볼까요? 뭐 6월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데 6월까지 봅시다. 요거 3개, 요거 3개, 요거 2개. 수능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의고사 말하죠. 69. 올해는 수능 말고 올해는 10월달을 보세요. 10월달. 올해는 10월달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게 나왔어요, 문제가. 그래서 의외네 이러면서. 원래 10월달은 쉽게 나가잖아요, 문제가. 근데 올해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자, 2, 3점을 극복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좀 내가 진짜로 문제를 갖고 와서 비교해주고 싶은데 뭐 언제 그걸 제가 다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그 뭐죠? 모의고사 모음집 있잖아요. 난 그거 볼 때마다 참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들. 사실 뭐가 답답하냐면 아니 그 매해 6월달 9월달 수능 6월달 9월달 수능 5개년이면 다 모아놨잖아요. 그럼 그거를 저기 비교해 봐야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맨날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거 보면 그냥 풀고만 있어, 풀고만. 그러니까 올해 수능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전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한번 제 말을 못 믿겠으면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뭐 10분이면 돼, 10분이면. 진짜로 2점에서 3점은 문제 유형, 진짜 유형 뭐 단원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이거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똑같아. 진짜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왜 자꾸 2, 3점을 틀리는 거예요? 왜 2, 3점을 몰라서 틀리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수능을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2, 3점을 모르는 친구들은 없어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수능 공부한다면서 개념 원리나 정석으로 파는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은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맞기 바라는 게 아니에요. 개념이나 정석은 수능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좀 업데이트가 늦어요. 진짜 늦어요. 그러면 개념이나 정석은 왜 공부하냐? 기본 알아야죠, 기본.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 그러니까 뭐야, 밑에다가 뿌리를 딱 박잖아요. 높은 건물일수록 밑으로 더 내려간단 말이에요. 강하게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도 사실
많은 내용을 알아야 다양하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근데 뭘 알아야 다양하게 풀죠. 기본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념과 정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절대 모의고사나 수능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수능 일주일 남았고 뭐 혹은 내년에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요. 진짜로 뭐 나는 아무리 개념머리나 정석을 잡고 있어도 수능을 못 맞겠어요, 모의고사 못 풀겠어요 라는 친구가 100% 있을 거예요. 100%. 매년 제가 17년 수능 강사 하면서 이런 친구가 매년 있어요. 매년. 그리고 굉장히 많이. 제 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원리 정석은 수능이나 모의고사 용도의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수능 앞두고 개념원리나 정석 보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뭘로 봐야 되나요? 기출 문제 보세요. 기출 문제 훨씬 쉽고 그 문제에서 진짜 숫자만 바꿔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진짜 그래요. 올해 앞에 얘기했죠? 코비드 19 때문에 수능이 평이할 수밖에 없어요. 막 특별하거나 이렇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올해 6월이나 9월에 보면 이전에 안 나오던 문제가 나온 게 있어요. 그게 올해는 나영 같은 경우는 바로 요거 원순열. 굉장히 올드한 문제였거든요. 원순열 문제가 순열에서 경우의 수죠. 순열에서 이 원순열 너무 올드해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6월달에 나오고 심지어 9월달에도 나왔네. 오씨, 그럼 이거는 뭐 수능에 나온다는 거죠. 이 문제는 이렇게 좀 뭐죠? 그 해에 나올 수능 문제는요, 미리 좀 앞에서 소스를 준단 말이에요. 사실 물론 이제 6월이나 9월, 뭐 10월 모의고사를 내셨던 선생님들이 다 들어가셔서 수능을 내는 건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참고는 한단 말이에요, 내시는 분들이. 알겠죠, 여러분들? 네. 올해 아마 원순열 나올 겁니다. 원순열 꼭 한번 공부해 놓으세요. 다시 넘어가서 그러니까 2, 3점은 꼭 다 맞아야 돼요,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 맞을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검산하세요. 검산. 알았죠? 여러분들 수학을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 푸는 사람은 없어요. 수학은 몰라서 시간이 모자른 거지 아는데 못 푼 사람은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일단 2점과 3점은 다 풀고 검산하는 거예요. 사전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총 56점이 확보가 돼요. 그러니까 수능 볼 때 제발 56점 밑으로 떨어지는 친구들은 너무 슬픈 친구들인 거예요. 열심히 개념원리 풀고 정석 풀고 수학 뭐 꼬박꼬박 할 거 다 했는데 수능이나 모의고사만 보면 점수가 바닥이야.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일단은 2, 3점은 이렇게 해내는 거예요. 이건 해야 돼. 이건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과외하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너 6월달 갖고 와봐 하고 9월달 갖고 와봐, 올해. 그것도 얘기하고, 또 이런 거 369 버리고 3월달 시험지가 대부분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6월달 9월달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 1번부터 다 비교해줬어요. 1번, 2번, 3번, 3 유형들. 그러니까 보니까 유형이 다 똑같아. 알겠죠? 진짜예요, 여러분들. 못 믿겠으면 꼭 해보세요. 진짜.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56점을 꼭 여러분들이 챙겨 가셔야 돼요. 2, 3점은 진짜로. 진짜 유형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뭐 앞에 얘기했듯이 뭐 단원이 빠지고 들어가고 상관이 없어요. 진짜. 왜냐면 2, 3점은 빠지고 들어가고 관계없이 기본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안 타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요, 문제는 4점이죠. 이게 문제죠, 4점. 어떻게 하면 4점을 맞을 것인가? 그죠? 이게 문제죠.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고득점을 올리려면 우리가 풀 수 있는 4점과 풀 수 없는 4점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에요. 이게.
제가 앞에 국어 강의할 때 그랬죠. 문제 한 지문에 6문제가 나오는 지문은 쳐다도 보지 마라. 그거 보면 힘들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죠? 꼭 앞에 거 보고 오세요. 자, 수학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아예 번호를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진짜로 꼭 기억하세요. 이 번호 30, 29. 주관식 뒤에서 2개.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객관식 뒤에서 3개. 쉽죠? 주관식 뒤에서 2개, 객관식 뒤에서 3개. 요거는요, 여러분, 쳐다보지도 마세요. 쳐다보지도 말기. 알았죠? 요거. 객관식 3개 요거. 여러분들 그날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찍으십시오. 알았죠? 딱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나는 오늘 이 숫자 꽂힌다 딱 찍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혹은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뭐 앞에서 답이 뭐가 많이 안 나왔으니까 뭐 내가 그다 안 나온 번호를 찍어야지.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수능 정답 번호 숫자는 과목별로 통일하지 않고 그 전체 정답률로 통일하기 때문에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세지 마세요. 시간 아까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찍을까요? 그냥 여러분들 운에 맡기시고 찍으십시오.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되겠죠? 3개 찍는데 하나 뭐 운 좋으면 2개 맞고 뭐 다 틀릴 수도 있고요. 욕심 내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의 점수가 아닙니다. 총 20점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능 만점은 몇 점이다? 80점이 만점인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80점이요 절대 낮은 점수가 아니에요. 80점이. 그러면 4점짜리가 총 11문제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7문제는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7문제까지는 바라지 않잖아요. 한 5문제? 이 정도. 56 더하기 20. 요게 2, 3점이죠. 20은 바로 4점이죠. 요런 거 20점 정도? 5문제만 맞추십시다. 5문제만. 그럼 여러분들 수능 대박 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쵸? 딱 이 정도까지는 우리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맞출 수 있는 4점이 뭔지, 다시 말하면 시간을 많이 투자했을 때 맞출 수 있는 4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나요?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지 받았을 때 뒤에 2개랑 객관식 3개 버리고 2, 3점 맞고 검산하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시험은 그때 시작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제가 딱 맞출 수 있는 4점을 지금부터 찍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자, 어떤 4점을 맞출까요? 1번 빈칸 한번 해보세요. 빈칸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빈칸. 근데 빈칸 낼 때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풀이가 있고 그냥 빈칸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풀이가 있어요. 풀이가 이렇게. 그리고 빈칸이 또 있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 너무 정직해 다들. 그러면은 이 풀이에 따라서 이거를 다 유추해내려고 하죠. 그리고 또 다음 풀이에 따라서 이걸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풀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1, 2, 3, 4, 5 있고 이렇게 보기가 있을 거잖아요. 보기가 이거 하나씩 넣어보세요. 넣어보십시오. 넣어봐서 맞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건 오케이. 틀렸어. 그럼 번호 지우는 거. 이런 식으로 틀린 것들.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리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는 5문제를 버렸다는 거. 그쵸?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 2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총 5문제가 아니고 7문제를 버렸다는 거. 알겠죠,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도
시간이 많이 투자해도 4점이 어디예요? 맞출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들? 그쵸, 그쵸.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보기를. 제발 꼭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자신감이 붙을 거예요. 자, 두 번째 할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참 그거 있죠, 그거. 그거 제가 그 강의 영상 찍었던 거 올려놨던 것 중에 이건 무조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계, 신뢰도. 여러분 요거는요 지금부터 공부해도 맞추겠다. 통계, 신뢰도는 이거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뻔하잖아요. B에서 N으로 가고 N에서 이거 표준으로 가고. 그렇죠. 신뢰도는 뭐예요? 신뢰도는 더 쉽죠. 공식 있잖아요. 그 뭐죠? 이거 X 빼기 이거 요거잖아요. 요거 기억나요? 아, 신뢰도가 아니죠. 요게 바로 요거구나. 요거. 신뢰도는 95% 해서 99% 요거 하는 거 기억나죠? 그거 제가 강의 다 올려놨잖아요. 제 거 봐도 되고 뭐 제 거에 좀 보기 힘들다 그러면 그냥 문제 푸세요. 문제. 이거는 매년 나오는 기출 문제 매년. 그리고 매년 심지어 같은 유형으로 나왔어요. 심지어 문제 계속 숫자만 바꿨어. 진짜.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게 4점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벌써 두 개를 맞출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맞죠? 이해되죠? 요거 두 개는 지금부터 연습하면 맞추잖아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연습해도 맞출 수 없는 문제가 뭐가 있는지 볼까요? 1번.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바로 그냥 비교되게. 일단은 미적은 건너뛰세요. 미적은 건너뛰세요. 미적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알겠죠? 왜냐면은 미적 문제를 풀려면 100% 함수를 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바로 안 이게 뭐라 그러죠? 보이지 않게 이제 내겠죠, 문제를. 그러니까 좀 수학이 약해. 이런 친구들이 바로 미적 문제 응용된 거를 보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함수를 추론하기가 지금부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 미적은 버리는데 3번 이거는 풀어야 돼요. 이거는 생각난 김에 할게요. 함수의 뭐죠? 연속, 불연속. 이 문제 있죠. 이건 할 줄 알아야 돼. 이거는 그래프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이게 뭐 fx고 그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극한 때리고 이런 거죠. 리미트 x가 2에 플러스 방향에서 갈 때 fx는 뭐 연속이고 뭐 블라블라 되는 문제 있죠.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맞춰줘야 돼. 요것도 4점으로 나오면 땡큐죠. 근데 사실 대부분 친구들이 제가 말했던 1번, 2번, 3번 정도는 다 풀 줄 알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거를 놓치는 이유가 긴장하거나 실수해서 검사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거 풀고 검사를 해야 될까요?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시간은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는 7문제를 버릴 거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대신에 미적은 건들지 마세요. 그러면 미적을 안 건드리면 도대체 몇 문제를 놓쳐야 되는 거예요? 미적을 푸는 방법은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이거는 다음 강에서 얘기할 거고요. 일단 미적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 입력을 시켜 놓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꼭 입력을 시켜 놓으세요. 미적은 버린다. 그리고 빈칸이랑 신뢰도랑 함수의 연속, 불연속은 잡는다. 요것만 딱 입력시켜 놓으세요. 이해됐죠? 쉽죠? 그리고 2, 3점은 잡는다. 이러면요 최소 60은 확보가 돼요. 진짜 할 수 있겠죠. 요것만 잡아도요 진짜 65 넘는다니까요. 65가 어디요, 여러분들? 큰 점수죠. 65만 맞아도 여러분들 수학 때문에 망했다 하는 사람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뭐 맨날 30점 40점 맞다가 65 맞는 친구들은 진짜 땡땡큐 아니에요, 이 정도면? 진짜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놓치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두 번째 뭐라 그러죠? 좀 개념물이나 정석을 푼 친구들은 이 방법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풀이법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수능 준비 끝까지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